중선배라서 또 어디서 대구 지금 부산인데 마음으로서 너무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퇴직하고 뭐가 좀 뭐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해결한다고 도와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보다 보니까 많이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목사님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이 사회의 모든 뿌리가 5.18의 연장선상이 있거든요.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은 이제 민사님하고 당시 현장에 계시지만 저도 당시에 군대에 있었는데 5월 21일 날 바로 그날 내무반에 와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북한과 관계되어 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이제 육군본부 헌병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래서 국방부 지금 삼각지 국방부 육군본부 헌병인데 거기 보면은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6 일어났을 때 직권회의가 있는 게 육군 상황실이라는 겁니다. 그 뒷방가라고 하는데 지금 국방부 건물지에 가면 그 야단 수치가 이렇게 안테나 그게 바로 그 테렉스 받는 안테나입니다. 전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가 올라오게 되어 있으면 국방부로 담아옵니다. 그게 이제 지하실에 상실인데 거기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도 광주에서 실시간으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테렉스를 해무지 공명시에 했습니다. 헌병인데 어떻게 먼저 봤나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마침 거기는 정보 참모부 관할이에요. 그 일본 상황실이 거기에 통신병들이 이제 테렉스를 받아서 정보 참모부 쪽에 이제 상황실은 보통 대령, 중령 이런 분들이 이제 상황 장교를 쓰는 곳인데 거기 테렉스실 선임병장이 저희 고등학교 한반 친구예요. 마치고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갑게 마치고 가면서 차 한잔하고 가고 해서 그날 테렉스를 타 올라오는 걸 가지고 오면서 막 놀라면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테렉스를 이제 정보 장비에 테렉스 가기 전에 보여주고 해서 봐서 제가 잘 압니다. 다 알고 계신 상황이지만 아까 누가 말했듯 도저히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헌병도 그래 이제 논산훈련소 한 달 받고 나서 헌병 교육을 2달 받습니다. 종합행정학교 성남에 있는데 지금 오기가 그래서 그 2달 받는 동안 저희가 야전 특수전 교육을 받습니다. 헌병도 특전대나 해병대 마찬가지로 점령지 내에 야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전은 특수전이거든요. 그 특수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교육을 헌병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기본 교육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광주건을 일어나는 상황이 완전히 이거는 전문 특수전 전문 고도의 지휘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쭉 나가는 게 있어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교도소 습기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나가는 게 너무나 이제 그런 그게 있고 그래서 일반인은 도저히 할 수 없다. 특히 이제 교도소 습기하는 게 보고가 올라올 때 그래서 그날 내무반에 와서 이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너무 잊고 있다가 한 1년 전, 2년 전 보니까 시끄럽고 이래서 이제 제가 세상일에 신경을 사실 안 씁니다. 저도 좀 철학적인 이런 걸 쫓아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저도 그 중에 정인이고 해서 너무 이걸 안 하는데 깝깝해서 있는 중에 목사님 하시는 게 너무 용기가 정말 저는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날까? 오늘도 아까 이제 그 비디오 봤고 저번에 거기 국회에서도 쫓겨나온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래서 깝깝해서 작년 데모할 때 이제 그 한나라당입니까 국회의원들 막 찾아갔습니다. 국회에 찾아가서 김진태 사무실 가니까 바빠서 국회의원들 만날 수가 없어요. 한교안 가니까 나경원 가니까 잠겨 있고
부산 거기 누굽니까? 그 부산 저 요새 젊은 그저 국민의당 하다 최고위원 하다가 저기 누구죠? 기장 거기도 가고 막 국회의원들 해도 보좌관들하고 이게 하니까 5.18이 중요하다. 제일 말이 안 되고 조국 사태 되면 할 때도 교육협회 이제 황교안이 왔습니다. 황교안이 저희 이제 동급감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조국 사태지만 이것은 사실은 조국 사태가 아니고 김일성과 박정희 싸움이다. 이 지금은 시사적으로는 지금 그렇지만 조금은 5.18이 오는데 그래서 한나라당인가 주관으로 국민에 내가 지혜를 한번 좀 제안을 한다. 공청회를 한번 열어라. 지금 거기 광주에 있는 뭐 시민들이 이런 얘기만 했는데 당시에 군인들 얘기 들어봤나? 그래서 그런 공청회 자리 방송에 하고 군인들 얘기 듣는 초청을 좀 해라. 내가 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보좌관이 뭐 젊은 애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참 답답해고 하는데 저번 뭐 모임하고 할 때도 마음은 있는데 와보지 못하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 마음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제가 이런 사태에 대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좀 시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이 언제부터 지금 없어졌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유 많죠. 네, 수두룩. 제가 헌병을 하면서 마치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왔냐면 헌병을 하면서 우리 헌병 기수가 종합행정장께서 200명이 있었어요. 200명이 있었는데 육군 헌병인데 해병대 헌병이 이게 분대니까 16명인가 와서 그걸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200명 육군 헌병이 16명 해병대 헌병이 꼼짝을 못해. 예. 얘들은 언제나 언제나 같이 다닙니다. 뭐 밥을 먹건 뭐 하건 자기들끼리는 완전히 뭉쳐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키가 어떻게 왔는지 키가 또 한 우리 가슴에 와요. 체격도 조그만해. 한번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마치 제가 왜 말이냐 이 사회의 지금 좌파들과 이 우파의 싸움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걔들은 똘똘 뭉칩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청원안 올라가면 저번에 같으면 다음날 200 뭐 하루 만에 한 100만 명이 쫙 올라갑니다. 그런 자기들끼리는 이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에 대한 잠깐 그런 하나 뭐 제가 아시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박근영 씨가 올 1월 1일 날 신당동 자택을 방문한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번 보니까 어떻게 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계산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 중에 간첩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그 최고위원 때 처음 할 때 여기 있다가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통일하게죠.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외할머니 이 여사하고 이제 엄마하고 집에서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저 신당동 집에 가보면 사거리 코너지 않습니까? 거기 코너 앞에 거기는 다 다니고 별로 집이 없어요. 구멍가게 집 앞에 하나 있는데 그리 잘해주고 아저씨가 가면 그 눈깔 사탕도 방사탕 주고 그리 좋아하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나와서 고정간첩이야. 최고위원 때 그때 시절부터 딱 잡아놓은 박정희 집 앞에 딱 간첩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박근영 회상하는 내용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소풍 가지 않습니까? 소풍 가면은 그때 가장 이쁘고 얌전한 여선생이 있다. 선생님들 막 모여서 먹고 하면 그 선생님 멈추도 안 하고 참 얌전한 존경하는 선생님 그 선생이 고정했어요. 그런 얘기 한 게 있어요.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모처럼 어떻게 해서 북한산 한번 가보자 해서 북산 가서 음파벌로 해서 쭉 올라가서 비봉 코스 가면은 김신조가 왔을 때 하룻밤 잔 바위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가장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김신조 당시에 보면 고정간첩이 없이 그것도 올 수가 없어요. 황해도에서 하루 만에 쭉 와가지고 하루 딱 1박 2일 그 바위인데 그 바위 가보시면 비봉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길가에 있는 오른쪽 있는 바위가 크기가 빌딩만 해요. 그런데 그게 길 위에 올라오는 게 절반, 길 밑에 있는 게 한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큰 바위가 밑에 보면 이만큼 받침이 있어가지고
그 이쪽으로 길이 있으면 길 밑에 낭떠러짐이 돼 있어요. 이제 겨우 힘들게 가서 밑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바로 올라오기 힘든 그런 그 낭떠러지처럼 돼 있는데 서울에 평생을 살아도 그 밑에 바위 밑에 그런 숨을 곳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 바위 밑에 가보면은 대낮에도 보면 한 20명이 들어가서 엎드려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 바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받침 여기 밑에 이만큼 홈이 있어가 서지는 못하는데 한 이만큼 넓은 그게 요즘 높이로 땅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1박을 한 겁니다. 김신일당이 그 한 20명이 거기를 우리 평생을 살아온 위치를 모르는데 누가 합니까? 고정간첩이 안내했거든요. 68년도 그때도 고정간첩. 그렇게 고정간첩이 있었는데 제가 5.18 당시에 보고 저는 그때 북한 온 걸 모르죠. 5.18 내방 가지고 우리 내방이 그랬습니다. 이 우리나라 고정간첩이 이리 많나? 거리에 있어. 이거는 분명히 5.18 그때는 분명히 특수한 지휘부가 있고 지휘부가 없이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까 잘 아시면 5월 21일 아침에 톨게이트 있다가 해야 거기로 가가지고 아시아자동차 습격해가지고 해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무기고 다 털어버리고 교도 습격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 뭐 동영상 보면 다 뛰들어오고 또 죽은 사람들 일사를 언제 태극기 준비했다고 관대 싸고 합니까? 좀 세시한 부분은 다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이 좌파 이 썩어 빠진 잠깐 덧붙이면은 우리가 가치 중에서 평등과 자유, 공산주의 자유주의는 평등을 찾는 거죠. 같이 우리는 자유를 찾는 거지만 뭐 논리는 그렇다 하면 사실은 제가 교회 오늘 전 몰랐습니다만 교회분들이네. 저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보거든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이 뭐냐? 한국의 분단 역사 저는 역사를 합니다. 콜럼부스가 그랬습니다. 콜럼부스부터. 콜럼부스 비롯된 제국주의 역사가 퍼져가지고 한국 마지막 똥덩어리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과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그래서 영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 한국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기서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마음으로서 하겠지만 이 운동을 정말 좀 확대가 되고 이게 기반이 돼서 이 좌파 정말 저도 부산 합니다만 일일이 그게 다 조국하고 이런 지금의 추미애 이런 거하고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을 무너뜨리고 지금 검찰을 무너뜨리고 언론 정교조 이번에 또 판결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나 위험한 이런 식의 이런 연결이 가진 신 목사님 정말 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도와서 이 역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봄 되실 갈 텐데 그래서 뭐냐고 주워보니까 이게 닭살이 됐더라고요. 북한에서 하면 삐란데 딱 바로 그거예요. 전두환 찢어주기잖아. 그래가지고 요만한 일포 여기 요만한 삐라 요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무관 특유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래서 칼로 쫙 이렇게 하는 그 피를 흘리는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게 놀란 게 뭐냐면 그때도 선택했어. 왜 딱살이 돋았냐면 전두환이 당시 합수부장 해가지고 이렇게 5.18로 통해서 일어났지 그때는 전혀 나라의 그런 그게 뭐 군내에서 그냥 합수부에서 중장 이제 정보부장 세리 해가지고 투스타 쓰리스타 할 때예요. 그래서 군내에서 실력자 뭐 정도 이름은 잘 나일 때지만 그게 참모총장, 국방부장도 다 있고 그게 뭐 장관들 다 있고 그 다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지휘하고. 그런데 전두환이 그래서 군내에서는 전두환이 실제로 이제 실력자다 하고 나온 건 있지만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를 때요. 그런데 북한에서 작게 이걸 알고 있는 거고 이게 군내 간첩이 있구나. 간첩이 있지. 간첩들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요즘하고도 저는 이런 거 그때 예상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을 왜 지금 이승만 박정희를 때려 죽이고 전두환 찢어준 게 아세요? 공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편에 뭐라 저 반공을 다 부르짖거든. 북한 저에서 반공을 부르짖은 게 이승만이고 박정희지 않습니까? 전두환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단서가 그게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회주의의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프로테 혁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사법부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라서 제가 그거 좀 말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